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짐들이 많이 있죠. 집에 고향집에 갔다 왔는데 고향집에서 TV를 주셨어요. 그래서 TV를 둘 데가 없어서 일단 포장해가지고 쌓아놓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는 어,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서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서 생활하고 강의 찍을 때만 잠깐 앉아 있고 앉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무쓸모했는가. 저는 또 사실 계속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이런 또 질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는데요. 뒤에 뭐 좀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깔끔하게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원의 권리하고 의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권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권리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은 결국은 법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좀 특별한 힘, 법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이거를 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거는 어떤 해당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거죠. 특별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말을 언제 주로 쓰냐면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 투표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라는 거는 결국 특별한 이득을 준다는 거잖아요. 의무라는 거는 이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은 뭐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일 먼저는 1번 교원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동안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오늘은 조금 그런 법률적인 의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설이 많아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권 분립.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서로를 견제하는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가 너무 치고 나가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독재국가들에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하나가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도 뭐 법무부 장관이 있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법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담당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입법
공무원들이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의 체계를 살펴보면은 행정이라는 건 현재를 잘 돌아가게 하는 거죠. 사법이라는 거는 뭐죠? 사법. 여러분들 사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그 재판을 받거나 법률적인 어떤 그런 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법이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지금 걸 돌아가게 하는 거라면 사법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거나 과거의 어떤 권익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예요. 입법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뭐 요즘에 그 정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데이터 3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덜 민감하게 다뤄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이 각각 입법은 어떤 미래를 예견하고서 그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로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그 뭐냐면은 법에서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만 죄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를 다르게 보는 게 그 죄형 법정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실제로 이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 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로 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악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모호성 때문에 어, 이런 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법적으로 이거를 책임감 있게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으로 미리, 그러니까 입법으로 미리 법률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이 미래의 일이라면 사법은 과거의 일을 판단하는 거고 행정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일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막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싸우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뭐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지금 현 대통령한테서만 나왔던 비판이 아니라 언제나 그 비판들은 있어 왔는데 이런 비판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삼권 분립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독재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뭐 원래 뭐 그거 있잖아요. 이 만약에 요런 뭐 재밌는 법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그 이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점점 지나서 이 시점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준거가 그런 게 되게 이제 미약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들으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도 뭐 안 잡혀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그 여성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되게 놀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초반뿐만 아니라 초중반까지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 술자리에 가잖아요. 직장 회식을 하면은 술자리에서 막 그 여직원한테 술을 따라봐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이 나오면은 막 그 블루스를 쳐야 되는데 막 그 신입 여직원은 막 부장님이랑 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런 이런 게 당시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이 됐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당시에 그런 사회 무드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되잖아요. 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그 법의 기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법률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사법적으로 우리들 교원이 될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은 누구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신분을 보죠. 교원은 누구를 교원이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교원이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지난 첫 시간이랑 둘째 시간 뭐 1, 2주차 때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원 선생님하고 이 교사들하고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차원의 어떤 역할이나 뭐 등등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법률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사, 여기에는 교장, 교감도 다 포함되고요.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 그 다음에 또 유치원 원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교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나눠놔서 교수도 되고 부교수도 되고 조교수도 된다, 그리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부총장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교사가 나중에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되는 건데, 그리고 교수가 결국에는 부교수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학장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총장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요즘에는 이 교사 생활을 안 하고 교장이나 교감이 되시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어느 케이스냐면 그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교육 공무원을 하시다가 여기에 오시면서 각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 높은 직위로 딱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교장 공모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거죠. 너무 고인물들의 게임인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는 다 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혼하고 나면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3의 시선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항상 그 물 안에서만 계속 자랐으니까 당연한 것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교장 공모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장 같은 분들을 새로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 새로운 리더가 학교를 좀 변혁적으로 더 좀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이 이렇게 교사들 중에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워낙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교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은 사람들이 선생님 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 되거나, 사실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러 분위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요 말 잘 듣는 착한 애들만 교육의 테두리 안에 두는 그런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장 공모제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총장이나 부총장 지위에 외부 일반 기업에서 이사나 뭐 이런 임원을 하시던 분들을
초빙에 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의 어떤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의 재정이 잘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원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교원이라고 한다. 보면 여기 학원 선생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사가 아닌 거죠. 교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원에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이 교원 안에 또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공립 잠시만요. 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공무원을 보면은 공무원이 있죠.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공무원이 옛날에는 이렇게 공무원이 인기가 많지 않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옛날에는 좀 막 무시받고 그랬던 직업이다. 공무원을 막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뭐 돈 별로 못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 만나면은 밥도 못 사게 하고 어디 놀러 갈 때 안 껴주고 막 그랬대요. 그 어차피 비싸가지고 못 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시기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인지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지고 사회적인 처우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일반 공무원하고 특수 공무원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라는 거는 뭐죠?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공공의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봐주시는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들. 저는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반이 한 28명 정도 됐거든요. 28명 중에 지금 만나면 10명이 공무원입니다. 10명 공무원. 교수는 저 한 명이고요. 의사 2명, 교사가 된 친구들도 한 두세 명 있고, 뭐 대기업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을 두 가지로, 다시. 네. 공무원을 나눠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특수 공무원이 있어서 일반 업무를 하시는 분들 외에 특수 공무원들도 있다는 거죠. 특수 공무원은 대표적으로는 뭐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딱 봐도 좀 그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에 교육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은 크게 특수직 공무원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나뉘죠. 그래서 뭐 지방 단위로 채용을 하는 거랑 아니면 국가 전체 차원으로 채용하는 거랑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국가 공무원이고 특수 정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국가직 공무원 여기 앞에 썼죠. 국가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이고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일을 한다. 교육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여러분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뭐 국립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 국공립학교 교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립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사립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가장 처음 느끼게 되는 인식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저는 국공립 학교들만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이제 그런 국공립 학교들만 나오고, 사실 대학은 전부 사립을 나왔지만, 뭐 사실 대학은 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제 주변에 이제 그 사립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조금 재밌었던 거는, 사립학교는 이사장님이 계시고 그 이사장님이 되게 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재밌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한 속도를 보면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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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시절 이런 때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당시에는 좀 되게 엘리트였다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여성들이, 저희 할머니가 1933년생이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데, 그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없었대요. 아까 학생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 수가 훨씬 적었대요. 왜냐면 여학생들은 바로 직업전선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옛날에는 애를 10명씩 낳으니까 10명 애들을 돌볼, 밥하고 빨래하고 이거를 집에서 엄마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임신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집에서 이런 집안일을 시키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등학교에 다니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어. 근데 당시 할머니네 집은 좀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중에 진학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여중에 온 애들이 굉장히 적었대요. 몇 명 안 되고 되게 엘리트.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중학교인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옆에 있는 고등학교 고등교육 하는 여기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저희 할머니는 여기서 중학교 여중생이 이제 당시에 귀했던 때니까 여중생들에게도 미션이 부여되는 거죠.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고등학교가. 그래서 할머니가 또 고등학교 갔더니, 가서 너는 이제 중학생들도 가르치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쳐라, 선택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당시 할머니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 선택을 해서, 당시에 원래 이제 사범고등학교라는 거를 나와야지 교사가 되는 거였는데 사범고를 안 거치고 바로 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시절에는 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 이사장님의 파워가 세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그 국공립 고등학교하고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막 생각하겠죠. 만약에 두 개의 권리가 다르다면 사람들은 국공립학교나 혹은 사립학교나 더 몰리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러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그 잘 보정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동일한 국공립학교하고 동일한 어떤 역할들을 부여를 해줘서 동일한 임금 체계로 월급을 받게끔, 그리고 잘리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법률로서 정해놨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그랬네. 그
저기 뭐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학교를 안 나오고 선생님이 됐잖아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그리고 이 사범고라는 체계가 생기기 전에 벌써 선생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학교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애들은 점점 많아지지, 학교 부지는 없지.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나라에서 기부를 받았어요. 학교를 기부받은 거야. 그래서 좀 있는 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땅 몇만 평, 거기다가 건물, 그러니까 땅을 몇만 평 세워 이렇게 나라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나라에 기부를 하면은 나라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주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이사장 및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립 학교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립 초중 고등학교들이 있죠. 이 사립 초중 고등학교들, 특히 사립 중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기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민간이 기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이사장들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막 청렴하게 못한다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원래 가진 사람들이라고 막 욕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은 이 학교라는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에.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공익에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사립학교 뭐 이사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평범한 저희 할머니는 그 국공립학교 교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어가 보자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당연히 국공립을 가지, 어떤 분은 난 사립학교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근무지를 안 옮겨도 근무지를 막 옮겨야 돼.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산에서만 하고 싶은데 막 서산에도 가야 되고, 천안에도 가야 되고, 뭐 막 다양하게 가야 되는 거죠. 막 태안에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를 막 돌아야 돼. 근데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임금도 똑같아. 대신에 한 학교에서 딱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직장을 딱 한 곳에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사립학교가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사립학교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립학교는 이런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그 해당 학교 법인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학교 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원처럼 학교 법인이랑 계약을 한 계약자 관계인 거고, 여기랑은 국공립학교는 나라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지 않나 하는데, 실제로 가지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다만 여기는 이제 학교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단 안에서의 뭐 암투가 있다, 뭐 누구 뭐 라인이 있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사실 뭐 진짜로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사람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사실 이제 교직 생활을 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나 싶더라고요. 뭐 학교에 뭐 그런 게 있나, 뭐 라인이 있나. 제가 너무 그 라인에서 소외돼서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이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잖아요. 학교 법인에서 이사장님이 쟤 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교원은 잘리는 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은 자를 수 있나요? 없나요? 공무원? 못 자르죠? 이 교원도 못 자릅니다. 권고에 의해 공고사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생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권리를 보장해 줄까요?
왜 잘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줄까요? 이거를 보장해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원들을 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키워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문성을 부여하고, 전문성, 그 다음에 윤리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교원을 보장해 준다. 이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원의 권리, 이거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